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 작업에서 목표값 찾기까지 했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래요. 자, 1작업에서 B4부터라는 거는 여기부터 H12라는 거는 여기까지. 이거 제가 앞으로 원본 데이터라고 할게요. 네, 원본 데이터만 블럭을 잡아요. 잡으셨죠? 자, 복사. 그냥 단축키 쓸게요. 컨트롤 C.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2작업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하라 그랬냐면 B2셀에다 하래요. 그래서 B2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B2셀. 그리고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자,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별표가 나오고 하는 거는요, 샵이 나오는 거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과 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칸을 좀 넓혀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크기 조절했다고 해서 감점사항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해결을 했으니 조건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값 찾는 거고요. 여기부터 해결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B11부터 여기부터 G11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병합하래요. 병합하라고 하고 거기에다 글씨를 이렇게 써달래요. 자, 병합하겠습니다. 우리 블럭 잡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신 다음에 글씨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띄어쓰기 없이 단위 1이라고 붙였네요. 자, 글씨를 썼고요. G11까지네요. 잘못 봤어요. 여기 G11까지. 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11셀에 H11이라는 건 여기죠. 여기에다 하라는 거니까 여기다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영업부에 출장비의 평균을 구하래요. 영업부라는 거는 조건이에요. 그쵸? 합은 무슨 평균을 구하는 거냐면 출장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은 평균이니까 에버리지인데 무슨 이게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에버리지로 사용을 하래요. 그래서 d-average 함수를 쓰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 꼭 요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커서 클릭하시고요. 는 d-average. 자, da까지만 써도 쭉 나오니까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인수가 많으니 도움받기로 했죠? fx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fx.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라 그랬죠? 원본 데이터 전체. 우리 이게 다 원본이잖아요. 원본 복사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실질적으로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열의 위치요.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블럭을 잡았으니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3열, 4열, 출장비니까 출장비는 5열에 있으니 5열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필드는 5고요.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을 쓰셔야 되는데 조건은 지정한 조건이 있는 셀 범위예요. 셀 하나가 아니에요. 셀 범위예요. 영업부라 그랬으니까 영업부만 찍고 싶어도 그렇게 찍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부서명이 영업부인 거라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조건 범위는. 네, 이렇게 되셨다면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d-average 함수 이용해서 다 계산했고요. 테두리를 주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안 하면 감점이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전체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위에는 이미 테두리 되어 있으니까 안 돼 있는 이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그냥 모든 테두리 한번 주세요. 어떤 테두리로 하라는 말 없잖아요. 그리고 출력 형태도 없으니 그냥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없으면 여기요. 모든 테두리. 있으면 그냥 밖에서 클릭. 되셨고 이제 나왔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도 하래요. 얘도 가운데 정렬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된 거예요.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도록 할게요. 영업부의 출장비의 평균. 자, 출장비의 평균이 지금 현재는 314000인데 이게 30이 되려면 민시후의 출장비 요게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지 목표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수식이 있는 셀, 우리가 아까는 D-average라고 계산한 이 수식이 있는 셀이요. 요 셀에다 놓고 작업을 하시면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자, 눌러주셨을까요? 네, 그리고 가상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분석 눌러주시고 목표값 찾기 누르도록 할게요. 목표값 찾기. 수식셀은 현재 이 셀이 수식셀이에요. 수식이 들어있는 셀. 그래서 여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찾는 값. 찾는 값은 우리가 얼마를 찾으려고 해요? 30만원이 되려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는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30만원이에요. 30. 그리고 마지막 값을 바꿀 셀은요. 민시후의 출장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는 민시후의 출장비예요. 그래서 요 셀 F3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F3셀 클릭. 자, 되셨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숫자가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 자, 30으로 바뀌었고 민시후도 바뀐 거 확인하셨죠? 요거 그냥 30으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확인. 여기에서 홈에서 그냥 콤마 한번 찍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랑 형태 맞춰주기 위해서 쉼표 찍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안 되나요?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냥 쉼표 안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복습할 때 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페이지 고급 필터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펴주시고요. 1작업 다 완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완성하셨고 그리고 2작업으로 넘어오셔서 2작업에서 네, 원하는 장소에다가 원하는 데이터 붙여넣기 하셨을 거고 그리고 목표값 찾기까지 해서 네, 아랫줄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오늘은 제 2작업에 목표값 찾기 말고 남아있는 하나 더 필터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는요.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니면서 출장 일수가 4 이하인 요런 데이터만 추출을 해달래요. 그런데 이 추출을 하는데 조건은 B14셀에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출된 결과는 B18셀에 나타나도록 해달래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조건부터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건이 뭐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부서명이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출장일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타이틀 중에 부서명과 출장일수라고 하는 제목 있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B14셀에다 복사를 먼저 할게요. 필요한 타이틀만.
자, 우리는 부서명과 출장 일수가 필요하니까 두 개를 선택할게요. 부서명 먼저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눌러 주신 다음에 출장 일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복사니까 컨트롤 C 하시고 어디에다 붙여 넣어요? 조건 범위를 B14셀에다가 입력하라고 했으니 B14셀에 클릭을 해주시고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다 조건을 쓸 거예요. 부서명은 어떤 조건이고 출장 일수는 어떤 조건이고 이 조건을 적어 주실 건데 먼저 첫 번째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니면서 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자, 먼저 이 아니면서 라고 하는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비교연산자가 기본적으로 4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4개 알고 계시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2개예요. 크거나 같다는 표현할 때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는 이하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만약에 5 이상이라고 하면 5를 포함하고 5, 6, 7, 8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5 이하라고 하는 거는 5를 포함해서 더 작은 값 5, 4, 3,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크다라는 표현은요. 초과라고 표현을 해요. 초과. 그 다음에 작다는 미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는 비교 연산자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과는 5초과라고 한다면 5보다 큰 수니까 5를 포함하지 않아요. 6, 7, 8, 9 이렇게 5 미만은 5를 포함하지 않고 4, 3, 2,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니면서라는 부호가 나왔잖아요. 아니면서는요. 크다, 작다를 같이 이렇게 바라보게 해주면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엑셀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다 조건을 쓰실 건데 부서명 바로 아래다 조건을 쓰실 건데 영업부가 아니면서니까 그냥 말 되는 대로 영업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얘가 비교연산자로 인식을 못해요. 비교연산자를 쓰실 때는 항상 앞에가 부등호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가 먼저 앞에 와주시고 그리고 영업부라고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니면서 라고 이렇게 조건이 하나가 주어진 거예요.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조건이 하나가 또 있어요. 출장 일수가 4 이하인 거. 그러면 우리 이하, 4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하니까 아까 작거나 같다 그랬죠. 4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표현을 여기에다 써야 될지 아니면 한 칸 아래에다 써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먼저 두 개가 어떤 게 차이점이 되냐면요. 여기에다 옆에다가 나란히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조건을 AND 조건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둘 다 만족을 하는 것만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표현했을 때 뭐뭐면서라고 표현을 하면 이거는 AND예요. 뭐뭐면서라고 하는 거는 앞에도 만족하고 뒤에도 만족해야 돼서 AND 조건이고 이럴 때는 나란히 쓰는 겁니다. 영업부 옆에다. 만약에 뭐뭐 또는 혹은 뭐뭐이거나 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얘는 하나만 만족을 해도 양쪽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얘는 그냥 추출을 해내는 거죠. 이럴 때는 나란히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 쓰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아니면서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뭐뭐면서 그 말은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나는 만족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걸로 쓰셔야 되니까 조건을 여기다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건은 어떻게 써요? 아까 4 이하라 그랬으니까 이하 부등호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죠?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럼 조건은 끝났어요. 이게 조건으로 끝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젠 4 이하인 모든 데이터를 출력을 하라고 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데이터를 출력을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원명, 직급, 출장 일수, 그 다음에 출발 일자 요렇게 지금 4개만 추출을 하래요. 어디에다가? B18셀이에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아까 조건범위 우리 타이틀 복사해 왔듯이 이번에도 복사해 올게요. 뭐를요? 이렇게 4가지를요. 사원명, 직급, 출장 일수, 출발 일자 이렇게 사원명, 직급 블럭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출장 일수와 출발 일자를 블럭을 잡을게요. 자, 컨트롤 C 눌러주시고 해당하는 B18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일단 타이틀만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커서는요, 블럭을 잡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첫 번째 칸에다 갖다 놓고 하셔도 되고요. 수상하면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에다 커서 갖다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뉴는 데이터고요. 메뉴는 데이터로 가셔서 그 다음에 우리 필터에 보시면 얘는 자동 필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안 되고 우리는 뭘로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 고급 필터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클릭 했을까요? 그리고 범위를 보세요. 범위를 이 숫자를 보셔도 되고요. 제일 마지막이 지금 H11로 되어 있거든요. 얘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걸로 보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거는 선생님들 거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범위가 틀렸죠. 우리는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범위를 원본 데이터만 쓸 거니까 요 데이터만 쓸 거예요. 제일 마지막 줄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틀린 거잖아요. 그럼 범위를 고치셔야겠죠. 싹 다 지우시고 자 여기를 지우세요.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시거나 아니면 얘를 눌러서 설정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뭐 지우고 하는 게 전 빠르더라고요. 지우고 원본 데이터만 쫙 블럭 잡을게요. 요만큼 2023년 1월 12일까지 제목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B2셀부터 H10셀까지 블럭을 잡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분명 클릭하고 하셔야 돼요. 자,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조건 있죠? 이 조건 4개를 다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4개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잖아요. 위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해다 할 거니까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 여기도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한번 터치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안 되죠. 커서가 클릭이 안 돼 있잖아요. 자, 커서가 클릭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커서 클릭하는 게 혼동되시면은 이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시면은 또 그거는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자, 저는 클릭. 그리고 인쇄하고자 했던, 내가 추출하고자 했던 제목 타이틀 4개를 블럭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 안 해요. 요 3가지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확인. 자, 이렇게 하면 4개가 추출이 되고요. 샵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 열과 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칸 확장해 주시면은 다음 나오니까 이렇게 확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이제 일작업에서 차트를 했어요. 자, 잠깐만 이거 좀 복사해 놓고요. 자, 요겁니다. 요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그릴 건데요. 차트는 뭐를 이용하냐면요. 일 작업을 이용을 하래요. 이 작업도 원본이 있는데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꼭 일 작업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 작업 이용하라 했으니까 이 작업이 이거랑 똑같잖아요. 하셔도 안 돼요. 일 작업에 가셔서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네,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다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자,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름이 민시우, 윤정윤, 조재은 요 사람들만 필요해요. 저만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민시우랑 좀 눈에 잘 보이게 이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윤정은, 조재은 그 다음에 이렇게 2명 그 다음에 한효미, 네, 한효빈, 김지은, 김지호 이렇게 3개 지금 요 데이터만 쓰겠다는 거예요. 제목 꼭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걸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를 보시면 출장비 단위원과 출장 일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색칠되어 있는 것들만 출장비와 출장 일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요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범위를 설정을 하실 건데, 자, 어떻게 하시냐?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범위 설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어떻게요? 순서대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로 사원명과 민시우를 이렇게 블럭을 잡을게요. 이렇게 잡은 상태로 옆으로 가든지 옆에 거를 먼저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요.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순서를 이렇게 이름만 먼저 쭉 잡고 이렇게 하든지 자,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잡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명과 민시우 먼저 블럭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떨어져 있는 데이터니까 컨트롤 눌러서 윤정은과 조재훈을 누릅니다. 드래그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리셔가지고 한효빈, 김지훈, 김지호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요 4개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같이 4개를 같이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세요. 제가 잘못하다가 이렇게 잘못 눌렀어요. 클릭을 했어요. 얘 연결 데이터인데 그죠? 이러면 차트가 잘못 그려져요. 그럼 과감히 다시 취소하시고 처음 사원명 민시우 잡아주시고 나머지도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차트니까 삽입 눌러주시면 네, 차트가 있는데요. 그냥 차트를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뭘로 그리라 그랬냐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리라고 했어요. 1번에. 그리고 나중에 7번을 보면 보조축 설정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번과 7번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 여기 추천 차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추천 차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차트로 들어갈게요. 모든 차트. 자, 눌러주시고 자, 묶은 세로 막대형이면 얘로 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또 뭘 바꿔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콤보 또는 혼합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혼합이라고 많이 써 있어서 혼합이라고 읽어드릴게요. 자, 혼합 눌러주시고요. 출장비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 맞아요. 근데 우리 7번 조건에 보시면 출장 일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꺾은 선형이 아니라 옆에 화살표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요거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눌러주시고 그리고 꼭 보조축을 눌러주세요. 보조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체크, 보조축 체크,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 차트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려졌죠? 근데 이 차트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새 시트로 이동을 하고 사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래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아무것도 선택 안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되고 네, 차트 이동 있잖아요. 네, 요거 눌러도 되고 오른쪽이 편하시면 요걸로 나는 리본 도구가 편해 그러시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있습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네, 차트 이동이 있죠? 네, 요거 눌러주시면 되네요. 마우스 오른쪽이 편한 것 같은데요. 네, 마우스 오른쪽으로 저 하겠습니다. 차트 이동. 아까 분명 어디로 이동하라 그랬죠? 새 시트로 이동하라 그랬죠? 그리고 시트 이름을 뭘로 바꾸랬죠? 제 4작업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저는 어저께 실습해서 4작업이 있대요. 네, 네라고 할게요. 예, 덮어쓸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다시 잠깐만요. 사작업을 지워놓고 할 걸 그랬어요. 그죠? 차트 이동. 다시요. 원상복귀 됐습니다. 사작업 혹시 있으신 분들은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삭제 눌러주세요. 삭제. 그래서 사작업이 예,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자, 그래서 1, 2, 3작업에서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1, 2, 3작업 있는 곳에서만 다시 한번 할게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네, 그리고 새 시트 눌러주시고 제 4작업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할게요. 네, 4작업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얘만 어떻게 하면 돼요? 순서 지키기 위해서 맨 끝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쭉 끌고 와서 드래그 하시면 1, 2, 3, 4 작업으로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차트의 세부적인 거는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